좀 더 재밌게 맞았어야 되는데. 아나운서인 제가 나갑니다. 전 아나운서니까요. 아나운서라면. 오늘 틀리면 아나운서 아닌 건가요? 못 맞히면 그냥 박은영 씨. 네. 자, 정답은요. 피가 난 후에 무리하게 일해서. 예. 박은영 씨. 그냥 아나운서 아닌 거예요? 그냥 박은영 씨 나오는 상황. 중점으로 합니다. 일할 때 자세가 쪼그려서, 그죠? 둘 다. 그죠?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혈액 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육이 놀래 있고 경직돼 있고, 그죠? 대답 좀 해봐요, 누가. 그렇죠. 경직돼 있어서 이제 참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먼저 중학생인 빈이의 경우 평소 운동량이 전혀 없고 쪼그려 앉아본 적도 없었는데 부모님을 따라 나선 밭에서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 밭일을 했고 이때 근육에 과한 긴장이 가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근육 속의 독성 성분이 혈액으로 녹아내려 결국 사흘 만에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 정화 씨의 경우 처음 간 봉사활동에서 노인들의 목욕을 시켜드리느라고 장시간 쪼그려 앉아 다리 근육에 무리가 가해졌고 결국 근육이 녹아내리는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가 왜 근육을 녹게 할까요? 평소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취하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 갑자기 오랫동안 쪼그려 앉게 되면 특히 다리 근육에 과도한 긴장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오랜 시간 긴장 상태에 놓이면 근육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성분이 녹아 혈액으로 흘러들어가고 이것이 대부분 다시 신장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이때 단백질 성분이 갈색으로 녹아나오기 때문에 소변이 갈색을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아버린 마이오글로빈 등의 근육 성분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급속히 망가뜨리고 결국 급성심무전증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녹아내리는 이 병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횡문근 융해증. 횡문근이란 팔과 다리 등 신체 활동에 필요한 뼈 위에 가로무늬 형태로 붙어있는 우리 몸의 가장 일반적인 근육으로 우리가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튼튼한 근육입니다. 횡문근은 주로 교통사고나 건물 붕괴 등 사고에 의한 외상이나 화상으로 근육이 녹아 파열되며 경련처럼 극심한 움직임으로도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열된 근육에서 빠져나온 독성 성분이 혈액으로 녹아들어가는데요. 놀라운 것은 장시간 쪼그려 앉는 것과 같은 사소한 동작만으로도 교통사고나 건물 더미에 깔리는 것과 같은 심각한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시간 쪼그려 앉을 때 실제로 근육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간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가 장시간이 포함돼요? 평소 쪼그려 앉는 일이 거의 없다고 대답한 10대와 40대의 남녀가 각각 실험에 참여. 모두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분의 시간이 흐른 뒤 열조여선 카메라를 통해 혈기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쪼그려 앉은 후 다리에 급속히 혈액이 몰려있는 것은 다리 근육에 무리가 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리 뒤쪽을 확인해보니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실험에 참가한 4명 모두 쪼그려 앉은 후에 다리 혈기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근육에 무리가 가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제 횡문근 융해증에 걸린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다리 단면의 반 정도가 하얗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근육 조직이 녹아내린 흔적입니다.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것은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헬스클럽에서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거나 또는 군대에서 갑자기 심한 훈련을 받고 난 뒤 또는 청소년들이 운동장을 무리하게 돌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100회 이상 하는 경우
소변 색깔이 콜라색이나 차 색깔을 띄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횡문근 융해증의 초기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쪼그려 앉거나 무리한 동작 후에 특정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일반적이고 몸이 무기력해지면서 열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나 출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토나 어지럼증이 있고 젓갈색의 소변이 나온다면 단 며칠 안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육이 녹아내리는 흉근 융해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어떤 자세를 취해도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평소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쪼그려 앉는 등의 불편한 자세를 오래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는 과한 체벌이나 기압은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니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만약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리한 활동 후에 근육통이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 또한 갈색이나 붉은색 소변이 나온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증상은 간혹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재발의 위험이 있고 또다시 근육에 무리가 가해졌을 때 더욱 심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무심코 쪼그려 앉는 행동은 순간의 불편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칫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몰고 콧노래를 하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동민 씨. 보라 씨 앞에 멋지게 차를 세우는데요. 어이 섹시한 아가씨 타시죠.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일단 타. 바다가 보고 싶다는 보라 씨의 말에 아버지 차를 빌려 타고 온 동민 씨. 그렇게 둘은 신나게 동해바다로 출발합니다. 설레는 마음에 어깨춤이 절로 나는데 시원하게 창문을 열고 선글라스로 한껏 멋도내봅니다. 다정하게 간식을 서로 먹여주며 신나게 바다를 향해 달리는데요. 산만한데요, 좀. 시끄럽고 보라 씨가 조수석에서 깜빡 잠이 든 사이 동민 씨도 잠을 쫓기 위해 껌을 씹고 물을 마셔가며 졸음을 쫓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다다랐을 무렵 신호에 걸려 차를 멈추려는 순간 결국 동민 씨와 보라 씨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출근 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느라 늘 시간에 쫓기는 민화 씨. 아이들은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시끄럽게 떠들며 장난을 칩니다. 얘들아, 정신없어. 가만히 좀 있어. 오늘따라 유난히 산만한 아이들. 민화 씨는 서둘러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래. 아이들을 내려준 후 출근 시간이 빠듯해진 민화 씨는 본격적으로 화려한 레이싱을 시작합니다. 화려한 레이싱을. 운전을 하는 틈틈이 김밥을 먹는 것은 기본. 운전 중에 화장하는 것도 이미 고수입니다. 가장 위험한데. 그런데 이때 신호에 걸려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 민아 씨는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운전자들이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져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운전하는 사람 이런 거 꼭 있죠.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이게 위험하구나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돼요. 처음에는 차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한 순간에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 압니다. 전 100%.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네, 아니. 저도 100% 압니다. 아니, 정신은 우리가 깔았는데. 이럴 때. 아니, 열심히 해. 보고 계시죠?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하지 마. 맞는 거 확실히.